너무나 이 역사적인 흐름에도 반하고 취지에 반하는 그런 특사가 많이 이루어졌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람의 특사입니다. 광복절의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아주 적확하게 정말 패배를 찌르는 표현을 했던데요. 어린이날의 조두순 사면이다. 저는 진짜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적확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 센 표현이지만은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광복절의 역사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면이 윤미향 씨의 사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어떤 내용이 유죄가 났길래 그럴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건이 불거진 거는 2020년 5월 7일입니다.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폭로를 했죠. 수요 집회에서 모금된 성금이 위안부 할머니한테 제대로 안 쓰인다. 30년 동안 이 피해자들 이용해 왔다. 그렇게 절규하다시피 기자회견을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된 게 2020년 9월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였었죠. 당시만 해도 기소 규모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41억 원 가량의 기부금품 모집하고 후원금 횡령 배임한 것이고요. 이게 1심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한 2년 6개월이 걸렸었어요. 물론 사건이 크고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좀 재판 지연도 저는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때제때 처리를 했으면은 특히나 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의원직 결국 임기를 다 채웠는데 이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그럴 사건이거든요. 아무튼 이 1심에서는 사실상 거의 무죄가 나다시피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혐의가 이제 크게 봐도 8개였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고 횡령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1,700만 원 액수에 대해서만 이제 횡령이 선고가 됐죠. 얼마 전에 그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 됐죠. 추미애 의원이 그 전부터도 왜 윤미향 전 의원 사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심, 2심 뭐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1심은 1,700만 원만 유죄가 났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 회계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1심 판결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심에서 이거를 갑자기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2심 맡았던 마용주, 지금 대법관이죠. 마용주 대법관을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아니 1심을 유죄로 뒤집을 거면은 다른 증거들이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런 증거도 없이 이 유죄 판결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심 판결이 2심에서 어느 규모로 뒤집어졌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1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벌금으로만 지금 1,700만 원 지금 1,700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가 인정이 돼서 1,500만 원 벌금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늘었죠. 이 자금의 규모도 상당히 늘고 그래서 그게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는지 한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1심에서 판단을 한 기준이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 왜냐하면은 횡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돈을 원래 정해진 용도대로 안 쓰면은 횡령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맡아서 어떤 용도대로 써야 되는 돈이 아무렇게나 쓰였어요. 그러면은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쓰였다. 이거를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증명을 제대로 안 했는데 내가 제대로 썼어요. 라고 하는 윤미향 씨 말만 믿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1심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상당 부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2심은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부 계좌는 수입 지출에 대한 장부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출 증빙자료도 정리를 안 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윤미향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일부 계좌는 개인 돈하고 섞여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은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금과 사금이 다 섞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갖다 우리 집 반찬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우리 집 반찬값으로도 쓰고 뭐 딸내미한테도 보내고 이랬으면은 이거는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한다면은 이거 내가 목적대로 썼다. 할머니를 위해서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2심은 다 원칙대로 이거를 다 유죄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그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윤미향 씨가 김복동 희망계좌 그리고 이제 개인 계좌로 장례금 명목으로 모금을 한 게 1억 2,900만 원, 1억 3천 가까운 큰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1심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어차피 김복동 할머니 그 추모하는 시민사회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모금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모금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2심은 이걸 어떻게 봤냐? 일단 현장 조의금으로 모인 돈만 해도 9,476만 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씨가 계좌로 받은 돈하고 별도로 현장에서 왜 우리가 그 부의금 봉투 내잖아요. 그 봉투만 해도 9,476만 원 상당히 많이 걸쳤죠.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장례비로 쓰였다고 한다면 장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노제 비용 뭐 식대 이런 걸로 지출된 장례비가 9,700여만 원. 그러니까 어때요? 현장에서 받은 게 9,400만 원 그리고 실제로 들어간 돈이 9,700만 원. 거의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다 지금 현장 모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 각종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나 여가부에서 300만 원씩 주고 10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현장 부의금 그리고 지원금으로 충분히 장례비 충당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의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 윤미향 씨 개인 계좌 아니면 김목동의 희망 나비 계좌로. 그런데 김복동 할머니한테는 유족도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장례금에 쓰이고 남은 돈을 갖다가 만약에 이런 이 조의금 명목으로 모았다라고 하려면은 그 돈을 갖다가 유족한테라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취지대로 실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족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1억 2,900만 원 개인 계좌나 이런 거로 모은 돈 대부분 다 시민단체 후원 관련 사업 이런 데 쓰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개인적으로 쓰인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돈을 모금한 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개인이 이렇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모금하는 것 자체가 기부금법 위반입니다. 이거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은 온갖 사람들이 온갖 명목으로 다 돈을 모금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이 기부금품 같은 경우에는 명목을 정하고 신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어떤 조의금 명목으로 돈을 다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설령 어떤 개인, 윤미향 개인을 위해서 쓰이지 않더라도 이게 법 위반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이죠. 2심이 굉장히 꼼꼼하고 상식적으로 잘 따진 거예요. 그래서 1심은 아유 뭐 할머니 장례금으로 썼네. 뭐 쓸만하네. 그리고 무죄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부금법 위반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2심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민사회당에 소요되는 장례비 수준을 넘어서 이런 시민사회장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는 행위를 용인한다면은 기부금법상 규제를 쉽게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는 한 3일 치렀는데 윤미향 씨가 계좌로 모은 기간은 어떻게 됐냐면은 2019년 1월 29일에서 2월 26일 한 달 동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판결문을 그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고 판읽기로 들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까지 이제 그 방송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윤미향 씨 이 수백 페이지 판결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치가 떨리고 야 이건 이렇게까지 했어? 이러니까 개혁신당의 이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이다. 이런 사람을 광복절 특사를 하는 것은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풀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할머니들한테 쓴다는 명목으로 온갖 어떤 개인적인 명목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출 내역입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 6월 20일 같은 경우에 땡땡 할머니 옷감 이러면서 이제 20만 원을 옷값을 아마 잘못 쓴 것 같아요. 옷감 이러면서 2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증빙은 없는데 이전에도 선물 비용을 이체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윤미향 씨 말이 맞을 수가 있다. 자, 옷값으로 이체했다라고 한다면은 할머니 옷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증빙을 해야죠. 근데 증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도 1심은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무죄로 봤는데 2심은 원칙대로 했습니다. 별도 증빙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활동가가 무슨 땡땡 할머니, 여기서 땡땡 할머니 옷값이라고 했잖아요. 이 할머니 방문해가지고 옷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유죄로 봤습니다. 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2013년 8월 6일 날 할매 미국 옷이라는 명목으로 26만 원을 자기 계좌, 그러니까 윤미향 씨 계좌로 이체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매 미국 옷을 왜 자기 계좌로 이체를 해서 이거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1심은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갔어요. 2심에서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이거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냥 자료라고 낸 게 어떤 거냐면은 할머니가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옷을 입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할매 미국 옷 말이 안 되잖아요.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고요. 2014년 2월 3일 300만 원. 이거는 이제 또 할머니 선물비 이체라고 하면서 또 누구 계좌로 갔겠어요? 윤미향 씨 계좌로, 자기 계좌로 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할머니들 방문하면서 줄 그 정관장 있잖아요. 홍삼 제품. 이거를 현금으로 사가지고 이거 보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개인 돈으로 정관장 선물을 샀고 이거를 내가 내 계좌로 보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자,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는 담배인상공사 노조를 통해서 싸게 샀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담배인상공사를 통해서 샀다면은 그 산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미향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현금을 노조가 이 계좌로 내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현금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재판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객관적 자료가 없지 않냐. 아니 노조가 지금 계좌도 아니고 현금을 요구했다? 이건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홍삼을 선물로 줬다 그러는데 당신네들 활동 자료집에도 이런 내용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몇 개만 보더라도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한 것 같으세요? 정말 작심하고 맘먹고 하나하나 다 뜯어본 겁니다. 자,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서부지법에 했었거든요. 부장판사가 있고 배석판사 2명이 하는 일반 합의부입니다. 2심 같은 경우에 당시에 재판부가 서울고법 재판부였고 그때 이제 저희 그 기자들 말로 AAA 재판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각자가 다 고법부장에 해당하는 이런 재판장들 3명이 모인 겁니다. 고법부장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승진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법원에서 승진의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엘리트 법관으로 능력과 이 품성까지 인정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3명이 모인 재판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진짜 몇십만 원짜리, 십몇만 원짜리 영수증 뒤져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보다 보니까 1심이 너무 말이 안 되고 한심하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낱낱이 다 뜯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횡령죄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제대로 썼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 횡령을 의심받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증명 안 했으니까 유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심하고 2심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령액 중에서 개인 계좌로 보관한 그 정대협 자금이잖아요. 1,718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1,500만 원. 그런데 2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다 뒤집었습니다. 6,500만 원 국고보조금 편취한 거. 이거 같은 경우 6,500만 원 국고보조금 편취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안 쓰고 정대협 운영비로 썼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무죄라고 봤어요. 이거를 왜 무죄로 봤냐면은 정대협 직원들이 업무상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이체해서 기부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국고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조금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직원 계좌의 인건비로 그 배정된 거를 갖다가 다시 이 윤미향 씨가 이제 다시 이제 자기 몫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국고보조금 편취잖아요. 그런데 1심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무죄로 봤냐?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상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이 보조금을 내가 다시 기부를 냈다. 그러니까 이건 편취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으세요? 말만 들어도. 근데 이 말을 믿고 무죄라고 했는데 2심은 아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 인건비로 배정된 거를 다시 이체받고 다시 기부받는 거. 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소위 말해서 꺾기식의 이런 그 보조금 편취를 좀 많이 하거든요. 관습적으로. 그런 식의 이 보조금 편취다. 이거는 보조금 지급에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인 동시에 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 유죄로 봤습니다. 그리고 1억 3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복동 할머니 부의금 명목으로 모은 거 이거 유죄로 받고 그리고 횡령 액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8천만 원 횡령.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유죄가 났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양형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러니까 실형도 아니잖아요. 윤미향 씨 실형 산 거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인데 이거를 이번에 사면을 해준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주머니 돈이 쌈짓돈처럼 정말 위안부 할머니에게 뭐 좋은 음식 하나라도 더 드시고 살아계신 동안에 좋은 옷 한 벌이라도 더 입으시라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줬던 이런 기부금들이 이렇게 상당 부분 윤미향 씨의 개인 용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쓰인 그런 혐의에 대해서 1심은 거의 대부분 다 면죄를 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한 것인데 이 심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던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윤미향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죠. 윤미향 전 의원의 임기가 결국 다 지나가고 나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이게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이 났을 시점에 이미 다 임기를 다 채운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재판 지체에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마음을 다 모아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에 좋은 옷 한 벌 더 입고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더 드시라고 모아둔 돈을 이렇게 상당 부분 부정하게 쓰고 취지와 다르게 쓰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게 이번 특별 사면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개혁신당 말한 대로 이거는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한 거나 똑같은 거다. 그만큼 광복절에 이 취지에 먹칠하고 광복절의 취지를 모욕하는 그런 특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요. 범죄가 이렇게 확정이 된 이후에도 전혀 반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관련 소송 여러분들 이제 들으신 분은 있으시겠지만은 이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자들이 이거 반환해줘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니까 이 소송 자체도 상당 부분 지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사사건이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됐었습니다. 자, 재개가 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확정되면은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결 내는 대신에 자, 일종의 조정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네들 여기다 사인해. 그리고 이거 이의 신청 안 하면은 이거 확정된 걸로 할게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해 권고한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돈 돌려주라 이것이고 심지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돌려달라라고 요구한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원고 2명이 소송을 냈고 120만 원입니다.
야, 120만 원 두 명이서 후원금 낸 거 총 합쳐서 120만 원 돌려달라고 했고 재판부가 그래 지금 형사상으로도 유죄 났으니까 돌려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윤미향 전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도 이거 이의 신청했어요. 나 못 돌려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120만 원이에요. 지금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천도 아니고 120만 원을 못 돌려주겠다고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사람을 특별 사면을 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거 사면권 남용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불과 1년 반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야말로 이거 무슨 군주제국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거는 정말 제왕적인 사면권 남용인 거죠.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한테 사면이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지. 아니 윤미향 씨 진짜 그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도 썼다면서요. 욕하는 것들 불쌍하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게 사면을 해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이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도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야말로 판결을 자기의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이 평생 위안부 활동을 해왔다는 사람이 이 활동의 취지까지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반환소송 대리했던 변호사도 아니 이 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메시지도 내고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공분을 자아내는 윤미향 씨의 사면에 대해서 윤미향 씨 사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인데 사면한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피선거권 문제죠. 피선거권이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어떻게 됐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윤미향 씨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인데 이번에 사면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아마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빠르게는 아마 지방선거에 나갈 수가 있겠죠. 내년 지방선거에도. 그것 때문에 구속도 안 됐던 사람을 사면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윤미향 전 의원의 진짜 제가 그 지난 썸네일에서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치가 떨리는 수백 페이지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치가 떨리는 그런 판결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